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순남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아들의 사채빚과 힘겹게 싸우셨던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던 오후,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낡은 단층 집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비닐로 덮여 있었고 대문은 오래전 녹이 슬어 철컥거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른을 훌쩍 넘긴 김순남 할머니. 평생 시장에서 국수와 떡을 팔며 아들 하나 키워낸 세월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손, 그 속에 담긴 것은 고단했지만 꿋꿋했던 인생의 흔적이었지요. 그날도 순남 할머니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낡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아들 민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엄마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달고 살던 아들.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리러 다닐 때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할머니는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길, 언젠가 효도할 날이 오리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앞 골목에서 들려온 것은 반가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홧발처럼 거칠고 무거운 발자국이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어서 날카로운 노크가 아닌 둔탁한 발길질이 대문을 울렸습니다. 김순남 씨 맞죠? 아드님, 민수 씨 어머니? 낯선 사내 넷이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에 짧은 머리, 거친 담배 냄새가 순식간에 좁은 거실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사내들은 이미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아드님이 진 빚이 얼만 줄 아십니까? 5억입니다. 5억. 그 돈 못 갚으면 이 집이고 뭐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어. 아들이요. 우리 민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순남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의 표정에는 농담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되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장난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사흘 안에 돈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이 집이든 뭐든 우리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 순간 할머니 손에 들려있던 주전자가 덜컥 바닥에 떨어지며 쩔그렁 소리를 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인기척을 느끼고도 슬며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골목은 고요해졌고 오직 집 안에서는 할머니의 떨리는 숨소리와 사내들의 비웃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은 대문을 쾅 닫으며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담배 냄새와 가슴 깊이 파고드는 불안뿐이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무엇보다도 가슴을 찢는 건 아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날 밤 할머니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는 칼바람이 스며들었고 귓가에는 자꾸 건달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흘 안에 돈 준비해. 못하면 집은 우리가 가져간다. 손끝이 떨려 촛불 하나 켜지 못하던 그 밤 할머니의 평범했던 노년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순남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가려다 발길을 멈췄습니다. 대문 앞 새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가 덕지덕지 칠해져 있었습니다. 빚쟁이 집, 돈 내놔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곱게 느껴질 리 없었지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옆집 아주머니는 애써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물걸레로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글씨는 오히려 더 짙어져
마치 상처난 피부에서 흘러내린 피처럼 집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담?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을 때 어제 봤던 사내 중 하나가 골목 끝에서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청소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 닦아도 소용없어요. 돈 안 내면 매일 새로 써드릴 테니까. 순남 할머니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점잖게 넘어가는 것도 이번 주까지입니다. 안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골목은 으스스하게 싸늘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달들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뻔뻔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들어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된장국이 바닥에 흩어지고 밥그릇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이 집 좋은데?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겠네. 어르신, 그냥 포기하시죠. 아들놈이 도망간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어차피 못 찾을 거예요. 할머니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손으로 일구고 내 손으로 지켜온 집이라고! 그러나 사내들은 비웃으며 손바닥을 휙휙 휘둘렀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지나 보네. 우리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반대는 없어. 다음부턴 그냥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순남 할머니의 눈에서 오랜 세월 억눌렸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노인으로서는 그저 치욕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뒤 그녀는 깨진 밥그릇 조각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밤이 되자 할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민사 문제라서 저희가 당장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순남 할머니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마저 손을 놓은 현실, 그녀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얕잡아 보는구나. 내가 그냥 주저앉을 줄 아냐? 밤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여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골목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건달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쳐 대문을 발로 차거나 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놓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은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한번 얽히면 피를 볼 것 같은 기세였으니까요. 순남 할머니는 매일 대문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빨간 낙서가 지워지면 곧 다시 새겨졌고 깨끗이 청소해도 어느새 쓰레기 봉투가 쌓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무너져 내렸지만 할머니는 애써 참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혹은 정말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건달 3명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집 안 깊숙이 들어와 할머니가 아껴온 장독대까지 발로 차며 웃어댔습니다. 와, 된장 냄새 진하네. 근데 어르신, 이런 거 지키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곧 이 집 우리 차지가 될 텐데. 말끝에 한 사내가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물이 온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옛날 사진! 하! 이런 건 왜 붙들고 살아? 치워버려야지. 사진 액자가 바닥에 내던져지며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순남 할머니의 눈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만해. 그건 내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야. 감히 내 놈들이 뭔데 이걸 부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난 액자를 부여잡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 우리가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고집 부리시는 거지. 빚쟁이 집꼴이 이거잖아요. 순남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은 두려움에 눌려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지키려는 마음은 곧 삶을 지키려는 의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힘은 없어도 내 손으로 지켜온 건 절대 뺏기지 않아. 내 놈들이 다시는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내들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비웃었습니다. 하, 어르신. 진짜 무서운 줄 모르시네. 그래, 좋아요. 이번엔 그냥 간다. 대신 다음번엔 더 크게 보답할 테니 기대하세요. 그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것은 산산조각난 액자와 바닥에 흩어진 국물, 그리고 끝내 굴복하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남 할머니는 부서진 액자 앞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싸워서라도 지켜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이제는 엄마가 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낼 거다.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할머니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산산조각 난 액자를 바라보며 밤새 눈물 짓던 순남 할머니는 이튿날 새벽이 되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가슴은 먹먹했지만 그 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결심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이자 시장 동료였던 정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순남 할머니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했던 동무이자 시장에서 큰언니라 불리던 순남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남 언니, 내가 다 봤어. 어제 그놈들이 집에서 설치는 거. 더는 참지 말고 예전 언니 모습 좀 보여줘. 순남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언제적 일이냐? 지금은 손 하나 들 힘도 없는데 뭘. 하지만 정분 씨는 단호했습니다. 언니, 나도 젊었을 때 언니 뒤에서 장사했잖아. 그때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아. 남자들 몇 명이 와서 깡패 행세해도 언니 눈빛 한 번에 꼬리 내렸던 거 내가 직접 봤어. 순남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이 시끄러울 때마다 앞장서서 싸움을 말리고 억울한 상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시절. 그때 사람들은 그녀를 시장 언니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야.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 내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분 씨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언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다들 언니만 기다린다니까. 어제 일 들었는데 다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난리야. 언니가 고개만 끄덕이면 당장 달려올 사람들이야. 순남 할머니는 수첩을 바라보다 서서히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잊고 있던 기계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남 할머니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여전히 굽은 허리를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김순남 아니야? 옛날 시장 언니? 살아계셨네. 여전하시다. 그리고 몇몇 오래된 상인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그놈들이 요즘 집 앞에서 설치는 거 우리도 들었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지요. 예전에 언니가 우리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언니 지켜드릴 차례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 있었구나. 밤이 되자 건달들이 또다시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던 그 순간 시장 상인 몇 명이 몰려와 순남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단호했고 손에는 각자 장사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칼 대신 두툼한 국자와 냄비를, 누군가는 장작개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설치지 마. 우리 언니 건드리면 시장 사람 전부를 적으로 돌리는 거다. 건달들이 순간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분명 할머니 혼자라면 쉽게 협박하고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건 수십 년간 함께 고생한 장터 사람들의 결속이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들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강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난 이 나이 먹도록 하루하루를 싸워서 살아왔어. 아들 빚 때문에 내 삶을 뺏길 순 없어. 이제부턴 나한테 덤비지 마. 그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지휘하던 그 시절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기세에 눌린 듯 욕설만 내뱉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며 중얼거린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아, 어르신. 이번엔 물러서지만 끝까지 가보자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골목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이제 새로운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집 앞에 선 시장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간의 침묵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건달들이 모습을 감추자 동네 사람들은 잠시 안도했지만 순남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후퇴가 아니며 더 큰 폭력의 신호라는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무서움보다도 더 큰 힘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순남 할머니는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마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를 보고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니가 다시 나왔다. 이번엔 뭔가 결심하신 눈치야. 순남 할머니는 시장 중앙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년 함께 고생하며 장사를 했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죄는 내가 감싸줄 수 없지만 내 삶까지 뺏기게 두진 않겠어. 저놈들이 또 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맞서야 해. 사람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상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독을 지키던 안악은 굵직한 국자를 쥐었고 고깃집 사장은 식칼을 손에 꽉 잡았습니다. 허름한 가게 주인들은 쇠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우리가 앞장설게요. 예전에 언니가 우릴 지켜줬던 것처럼. 그날 밤 불길한 그림자가 골목에 다시 드리웠습니다. 건달들이 트럭을 몰고 나타나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쇠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노골적인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버티실 겁니까? 오늘로 끝장내죠. 그러나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수십 명의 시장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국자,
칼, 장작개비를 든 손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 집이야. 순남 언니 건드리면 우리 모두랑 싸워야 할 줄 알아? 순남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떨림 없는 발걸음,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내 인생, 내 집, 내 추억을 짓밟게 두진 않겠다. 이제부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 순간 골목은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건달들은 생각지도 못한 저항에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군요. 어둠 속에서 쇠몽둥이가 번쩍이며 골목 한복판에 부딪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할머니의 맞불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달빛조차 스산한 구름에 가려 골목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자꾸만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 맞불을 놓은 지 며칠 건달들은 잠잠했지만 그 침묵은 곧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무렵 골목 끝에 서 있던 순남 할머니의 집 쪽으로 검은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달 셋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차 뒤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골목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보자. 불 한번 붙이면 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한 사내가 성냥갑을 꺼내 들자 순남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순간 바람이 몰아치며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할머니의 외침은 칠흑 같은 새벽을 찢어냈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끝났어. 시장 사람들 따위 믿고 버텨봤자 소용없어. 오늘로 이 집은 없어져. 그때 골목 끝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이 손에 손전등과 양동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소화기를, 누군가는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불 못 붙인다. 우리가 지킨다. 건달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성냥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기름통 주변에 떨어지려는 순간 한 소년이 재빨리 몸을 날렸습니다. 시장 상인의 아들, 15살 철구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던져 불꽃을 꺼뜨렸습니다. 아저씨들, 여기서 그만두세요! 더하면 경찰 부릅니다! 분노한 건달 하나가 철구를 밀쳐 넘어뜨리자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몽둥이를, 누군가는 국자를 휘두르며 건달들을 막아섰습니다. 순남 할머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을 움켜쥐고 건달들 앞에 버텼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너희가 불을 지른다면 나도 여기서 같이 불타겠다. 그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건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불꽃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욕설을 내뱉고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물러나면서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끝난 줄 아세요? 우리 아직 안 끝나서. 언젠간 반드시 갚아줄 거다. 승합차가 사라지고 골목은 다시 어두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조각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구나. 그날 새벽 집 앞에 모인 이웃들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지 모를 건달들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켜섰습니다.
얼어붙은 골목 위 사람들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지며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순남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을 지나도 골목의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대문 앞을 지키며 눈을 부릅떴고 순남 할머니도 두 손을 떨며 앉아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녁, 건달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골목 어귀에 멈추더니 덩치 큰 사내들이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 곤봉,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마. 사람들 사이에 긴장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순남 할머니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건달들이 집 앞에서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던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너희가 끝이다. 다 찍어놨다. 오늘 경찰이 오면 이 증거부터 보여줄 거다. 건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똑똑하게 맞선 할머니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간 두목격인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찍었으면 어쩔 건데. 경찰이 와도 돈이 없으면 어르신이 결국 져. 빚은 빚이니까. 그 순간 시장 사람들 수십 명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자 손에 든 국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가 공포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젠 우리도 찍는다. 너희가 오늘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세상에 다 보여주겠다. 스마트폰 카메라 불빛이 한꺼번에 켜지며 골목을 환하게 밝혔다. 건달들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가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 다가와 순남 할머니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남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릎 꿇을 줄 알았냐? 나이 들어도 나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 집을 건드리려면 나를 먼저 넘어뜨려라. 골목이 술렁이며 함성이 터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일제히 앞으로 몰려나가 건달들을 포위했습니다. 순간적인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쇠파이프가 공중을 가르며 휘둘러졌지만 국자와 나무 몽둥이가 맞부딪히며 튕겨나갔습니다. 고깃칼이 번뜩였지만 상인들이 던진 소화기 물줄기에 힘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몸을 던져 두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장터에서 억센 사내들과 싸우며 몸에 뱀 버릇이 되살아난 듯 그녀의 소나기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내 놈들이 아무리 날 무시해도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킨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사이 골목 끝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동시에 신고했던 경찰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건달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시장 사람들과 경찰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와 영상 증거들이 일제히 그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놈들이 우리를 무시한 대가 똑똑히 치러라. 순남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골목을 메운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건달들을 하나둘 제압하며 수갑을 채우는 장면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긴 싸움 끝에 드디어 골목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순히 건달들이 물러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무시당하고 눌려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며 싸워서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쓰러질 듯 몸을 떨었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존심과 함께 싸워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골목에서의 격렬했던 싸움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남 할머니의 집 앞은 아직도 깨진 유리 조각과 불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전과 달리 맑고 고요했습니다. 건달들이 경찰에 연행된 뒤 더 이상 협박하는 발소리도 대문을 두드리는 위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사온 유리창을 들고 누군가는 페인트와 솔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이제 이 대문 다시 칠해야지요. 빨간 낙서 다 덮어버립시다. 깨진 장독은 우리가 다시 메워드릴게요. 시장 사람들이 다 힘 합치면 이 집 금방 새 집처럼 될 겁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은 오래된 상처 위에 덮어지는 새살 같았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장터에서 손님들을 위해 허리 굽혀 일만 했던 자신이었지만 정작 이렇게 자신을 위해 함께 나서주는 이웃들의 마음을 느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들 날 지켜주고 있었구먼. 집이 조금씩 고쳐지는 동안 시장 한쪽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삼겹살을 굽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번 일을 두고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무서웠어. 근데 언니가 앞장서니까 우리도 용기가 났지. 맞아. 언니 아니었으면 다들 그냥 피해 다녔을 거야. 순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굽은 허리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달들이 저지른 협박과 방화미수, 불법 채권 사건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고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남긴 빚 역시 불법 고리사채로 드러나 전액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절망의 돌덩이가 가슴에서 사라진 듯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숨 좀 돌리겠구나. 며칠 뒤 순남 할머니는 시장 한복판에 작은 국수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좁은 가게였지만 문을 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응원의 말 한마디를 건네며 밥값을 두둑하게 내고 갔고 어떤 이는 김치 한 통을 들고 아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빠져나간 빈 가게에서 순남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아직 내 손으로 내 삶을 지킬 힘은 있구나. 나이 들어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내 길을 가야지.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순남 할머니는 전보다 더 단단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한 골목에서 끝났지만 그 울림은 시장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끝까지 지킬 게 있고 싸울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노년의 존엄이다.